몇 달 전부터 중국은 집요하리 많지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치는 옛날부터 중국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면서 한국 전통 음식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국의 한 유튜버는 김치 담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태그로 중국 음식이라고 달아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하루 동안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 중국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인들이 분식을 먹을 때 빼놓지 않고 먹는 반찬이 있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도, 떡볶이를 먹을 때도, 돈가스를 먹을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무지죠. 그런데 지난 2010년 MBC의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단무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불만제로의 단무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고 먹었겠지만 이런 것을 사람에게 먹인다니 너무 끔찍하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절임 탱크 안에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단무지무가 담겨 있었고, 그 물에는 구더기는 물론 유충까지 발견됐죠. 그리고 한번 단무지를 절인 물은 버리지 않고 새로운 단무지를 절이는데 재사용되는 알뜰함까지 덩달아 공개됐습니다. 세척과 절단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는 녹이 슬었고, 단무지를 신발로 밟는 등 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단무지를 다시는 먹지 못하겠다며 구역질이 났다고 했죠. 생물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단무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여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 절이는 과정을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었지만 이 방송으로 단무지 제조 과정이 얼마나 비위생적인지가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2004년에는 단무지용 물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낙동강 하천에 구덩이를 파고 농업용수와 강물을 이용해 수백 톤의 물을 절여왔다는 사실이 뉴스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적합한 물이어야 함에도, 오랫동안 저수지에 가둬둔 농업용수, 그리고 어떤 오염물질이 있을지도 모르는 강물을 이용해 단무지를 절이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비위생적인 단무지는 적어졌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밥상에 매일 등장하는 김치 공장에서 말이죠. 중국의 한 김치 공장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땅을 깊게 파서 만든 구덩이에는 비닐을 씌워 대형 수조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는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안에서 절여진 배추를 다루는 남성이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남성은 이 구덩이에 맨몸으로 들어가서는 절여진 배추를 굴삭기에 직접 옮겨 담습니다. 말 그대로 발가벗고 절여진 김치였죠. 충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배추가 절여지고 있는 소금물은 몇 번이나 아껴 쓴 것인지 물이 뿌옇다 못해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그 절여진 배추를 나르는 굴삭기는 완전히 녹이 슬어 원래 어떤 색깔이었는지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후에 물로 씻겨져 바로 양념을 버무리게 될 텐데, 이 충격적인 영상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중국산 김치는 도저히 못 먹겠다며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원래 이 영상은 작년 6월 중국 웨이보에 게재된 영상입니다. 굴삭기 기사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김치도 내가 절인 것일 수 있다며 다소 자랑스러운 듯 떠벌린 것이지만, 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삭제됐지만 그 영상의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아무리 위생관념이 부족한 중국에서도 이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유독 관심을 보이는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인데요. 김치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교묘하게 김치 공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중국에서 1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김장을 담그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고 스시를 만들어 먹는다고 전혀 이상할 것 없듯이, 이 중국인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한국 전통 방식으로 김장을 담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시태그로 중국 전통요리법, 중국 음식을 달아버린 겁니다. 영상에서 그녀는 직접 배추를 절인 후에 고춧가루 등을 넣은 빨간 양념을 배춧잎에 하나하나 바르며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제조법이었죠.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끌더니 이틀 만에 조회수가 무려 284만 회를 기록했고 17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댓글로 비난을 쏟아부었고 오죽 못났으면 남의 나라 문화를 빼앗아 가냐며 한심하다고도 말했죠. 아마 평생 먹을 욕을 하루 만에 다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 즉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처럼 중국은 자꾸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말 중국의 환구시보는 중국식으로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며 대대적으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김치 표준을 제정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김치 종주국이라고 떠드는 한국의 참여 없이 성과를 냈다며 마치 중국식 김치가 세계 시장의 표준이 된 것처럼 떠벌리며 한국의 굴욕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던지 영국 BBC가 나서서 팩트 폭격에 나섰습니다. BBC는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휘하다라는 제야의 기사에서 중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통적으로 김치는 배추를 깨끗이 씻어 소금에 절인 후 양념과 까나리 액젓 등의 해산물을 넣고 항아리에 넣어 지하에 매장한다며 한국이 김치를 제조하는 방식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란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수출되지만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ISO 문서가 공개되면서 중국이 다소 난감해졌습니다. ISO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면서 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즉 중국이 주도해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염장채소, 즉 피클과 비슷한 채소인 것이지 양념을 버무려 만드는 한국식 김치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죠. 다만 중국에서 한국의 김치를 두고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혼란이 야기된 것일 뿐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인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그 나라 언어로 바꿔 쓸 것이 아니라 고추장을 고추장으로, 된장을 된장으로, 삼겹살을 삼겹살이라고 고유 명사화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한국의 고추장을 코리안 핫 페이스트라고 출시했다가 태국식 페이스트와 멕시코식 페이스트와 전혀 차별화되지도 못하는 그저 그런 페이스트로 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김치 공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이 참 치사하게 대응하고 있어 쓴 웃음이 나옵니다. 햄지라고 하는 먹방 유튜버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중국에서 만약 중국 활동을 위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중국 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사건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우렁쌈밥과 제육볶음을 먹는 영상에 한 네티즌은 쌈 문화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영상을 보고 화가 났는데 햄지가 쌈을 싸먹는 영상을 올려줘서 기쁘다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에 햄지는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 사실이 중국 웨이보에 공유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의 영상에 김치랑 쌈은 한국 음식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거듭 올렸는데요. 그러자 그녀의 중국 소속사는 중국 팬에게 상처를 입힌 발언으로 당에 대한 우리 회사의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면서 중국에 대한 모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중국을 모욕하는 발언과 태도로 상처받은 중국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햄지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국은 소국이라기엔 영토가 너무 크고 대국이라기엔 속이 너무 좁아 중국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중국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부분은 중국인 구독자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혀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으며 김치 논란이 있자마자 직접 김치를 담아 수육과 함께 먹는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음식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 또는 집단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공유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가공해서 어떻게 먹느냐는 거의 모든 측면이 포함되죠. 특히 음식은 지형과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마련인데 일본에서 해산물 요리가 발달한 것은 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한국에서 김장김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형과 기후의 영향이 큽니다. 콧물이 얼어버릴 만큼 추운 겨울은 어떤 농작물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울을 버티기 위해 김장이라는 절임 음식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1년 내내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멕시코 등과 기후가 같았다면 굳이 김장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매번 싱싱한 배추를 먹었거나 새로운 음식이 등장했겠죠. 중국에서도 충분히 김장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중국은 그냥 소금에 절이기만 한 파오차이를 발달시킨 것이고 한국은 여기에 좀 더
양념을 가미한 김치를 발달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억지를 써도 수천 년 동안 후대로 이어져 온 한국의 김치를 완전히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괜히 한국에서 김치 냉장고가 등장한 것은 아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